一个问题，然后我们会开放观众的提问。那当然，首先就是想要问到，因为大家其实看完片都发现它是一个非常生猛，然后就是很情绪很强烈的一部片子。那当然，这个围绕在这个三个主角他的很多的一些复仇啊，或者是一些追逐的一些等等的一个故事情节。那当初是什么样的想法，想要创作出这样的一个故事？ 네, 우선은 이 이야기의 출발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2018년에 워싱턴 벤톤에서 있었던 실제 범죄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 실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시골 마을에 소년과 소녀가 살고 있었고 전학생이 찾아오면서 소녀의 삶이 망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년이 빨간 복면을 둘러쓰고 칼을 들고 학교에 쳐들어간 것까지가 실제 사건입니다. 그 빨간 복면에 그 소년의 이미지가 CCTV 화면에 잡혔었는데 그 이미지가 강렬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我先来简单介绍这个电影的灵感取自于真实的事件，是2018年的在华盛顿州的一个事件。那简单介绍的就是一个男女，他们在学校两个是很要好的同学，然后因为转学生的到来，让他毁了少女的人生，所以男生就是戴着红色的面罩，然后要拿刀去了学校。这个画面被监视器拍摄到。那再想要提问的就是，因为这部电影大家看得到，就是它是一个非常极低成本的方式去创作。那当中就是作为当然导演第一部片子，在这个拍摄的中间，说你有没有遇到什么样的困难，或者是比如说你们的剧组大概多少人是怎么样完成这样的一个作品？ 총 스텝 인원수는 한 20명 정도였던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좀 그 독립영화 안에서도 되게 열악한 제작비로 제작을 했어요. 보통의 좀 독립장편 제작비의 한 3분의 1 정도로 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좀 로우파이한 이미지들로 가져가자 해서 이제 좀 구형 캠코더를 사용하고 좀 소수의 스태프들로 그 날은 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좀 비용을 세이브하려고 했습니다. 工作人员大概就是20人。其实这一部是以一般的独立电影的长片的制作费再少1/3的状况下去拍摄的，所以他们用了比较低的画面，用了老旧的装备去完成了这样子的电影。 那里面有看到就是很多手持的摄影的运镜啊，还有就是穿梭等等，还有我们可以看到很多不同的角度的构图。那可以请导演聊一下，就是在设计这些构图或者是摄影运动的时候，他是怎么样思考和做出发的？ 우선은 그 촬영적으로 큰 컨셉은 좀 Y2K의 무드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 90년대 말을 좀 살펴보면 종말론이 있었었고 또 그 한국은 그 IMF가 터지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젊은 층들이 미래를 꿈꾸기 어려웠었거든요. 그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청소년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Y2K 무드로 현 시대를 그려보자라는 컨셉으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基本上这个电影的主题围绕在90年代那个的时代的氛围。那个时代有一些世界末日的一些流言，然后还有因为金融风暴之后，所以整个世代年轻人都会觉得没有未来。那导演认为那样子的一个氛围跟现在的青少年社会是所面临的困境是一样的，所以他才把这个尽量以电影呈现那时代的氛围为主。 刚刚导演提到，就是说他也在把这个年代设定在90年代。那当然，我这边也好奇说，为什么会设定这个年代？那刚刚也提到说，这个故事的这取材于真实故事，在一个华盛顿州的。那他如何就是把这样的故事去融合到，比如说韩国，他所观察韩国社会的现状和角色，去融入在这个改编之中。 우선은 거의 큰 틀만 가져오고 그 모든 캐릭터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좀 음지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좀 창작했습니다. 基本上，美国的真实事件只是一个大的框架，但是他希望可以在这样子的框架下带入韩国的次世代、次文化的年轻人的真实的样貌。 那这个当中有做什么样的，比如说填调啊，或者是采访，还是就是身边的生活的情境的一个取材？ 우선은 조사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10대들의 어떤 브이로그나 아니면 그런 SNS 계정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젊은 배우들과 미팅하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캐릭터 설계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角色的部分基本上就是调查网络的年轻人的平台呀、Vlog 啊，去观察那些现象，还有在跟年轻的演员跟他们对话的过程中，去描绘出这样子的角色。好，那我们现在就是时间开放给现场观众的提问，那有没有观众朋友想要提问的可以举手。好，后面那位手帮我举着，这个我们会给麦克风。导演你好，想请教2个问题。第一个是，一开始有一个台词叫做这是一个关于50楼坠楼的一个人的故事，然后重点是在这个桌布。那如果我记得没错的话，这个是出自一部法国电影，刚做完4K 修复，叫做《恨》。那导演是不是想要就是其实我觉得两部作品感觉有一些相似之处，那不知道导演是不是有意为之这样子？对，这是第一个问题。然后第二个问题就是，其实我觉得这部电影除了探讨青少年的问题之外，也放大到整个东亚社会的一个所谓我们需要追求成功的一个概念。比如说，从剧中的3个主角们，他们都想要各自完成某一件事情，尤其是最后男主角的那一段。就是很粗糙的那个影片，对，很明显的，他就是我要完成一件事情的这个想法，是不是导演是不是认为它是危险的，或者是说就是认为就是说这样子的一个所谓成功的一个概念，是不是我们必须有另外一个不同的想法？对，我只是觉得好奇，导演是不是对这2个方面的有不同的一些想法这样子？谢谢。 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영화 증오를 조금 레퍼런스 삼고 싶었고요. 그 영화가 가진 어떤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 같은 것들이 저희 영화에도 좀 깃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많은 사조의 영화들을 오마주해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뉴할리우드 영화들이나 아니면 뭐 90년대 말의 홍콩 영화들 등도 좀 레퍼런스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基本上你提到的那个恨的电影，确实是他有参考的影片，他想要把在电影中呈现那种对抗时代的感觉，而且不只是这部电影，其实像90年代的香港电影啊，或其他电影，他都有做参考。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들 어린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욕망들을 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전 개인적으로 소셜 미디어란 그 매체 자체가 좀 그 인간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현실과 대비를 이루면서 조금 많은 10대들이 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현실 자체를 조금 직시하는 것 자체가 좀 이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我觉得全世界的青少年其实都面临在暴露于网络世界的一个危机，而且这个部分可以让他们鼓吹青少年的一种欲望，而且是不对的一个欲望，所以他觉得这个是非常危险的行为，他没有办法找到一个解方，但是他想要透过这个电影去面对这个事实，让大家可以一起面对。好，那还有观众朋友有提问的，后面那位帮我手举着，麦克风会找你。导演你好，谢谢，非常感谢你们拍的这部电影，然后我自己非常的喜欢，我一个评论就是我这次看到那个就是关于这个校园暴力的这个题材，然后我必须说就是韩国在这个主题上面来讲真的是非常厉害的，所以然后我特别喜欢。导演把这个一个酷的一个角色放到这个安排当中，所以我觉得这样子的一个对比，其实对我来讲是蛮新鲜的。那我自己有一个提问是关于剧本的问题，就是导演在最后面安排到那个就是
剧本的那个高潮的地方，他们准备要把那个男主角，就是对方那个很有钱的那个人引到他们想要去暗杀他那个地方，可是到后面他其实是他们那一次其实并没有真正的下手，而是他们是延后到后面才拉到教室里面去。我想好奇的是，请问一下，说当时在写本的时候，的原因，为什么要那一次反而就是感觉好像是应该是一个大场面，可是到后面却落空了。然后却延迟到教室里面去，想是否可以针对这个脚本上面的安排，帮我们说明一下，谢谢您。 우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고민을 할 때 약간 이 용기가 칼을 들고 그 우주를 쳐들어가는 설정 자체가 용기의 결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폐건물에서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됐더라면 그게 지숙의 욕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스스로 선택하는 느낌을 주고자 그렇게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在考虑这个场景的时候，他希望勇气是真的自己做决定，自己鼓起勇气，然后去做这个行为。因为如果在废弃大楼完成的话，有一点像是完成治赎的想法，所以他才会最后做了这样子的决定。好，还有观众朋友想要提问的吗？好，后面那位。谢谢，我是没有想过要来看这个电影的，然后我是随便走过，然后进来找个电影看，然后我觉得我看得很开心，看得很满足，所以我非常谢谢导演。然后我也觉得导演我喜欢的部分是因为他对于人的这个描画，我觉得是很深刻的。然后有时候我也会看一看的时候觉得啊，他好像要这样说这个故事，但是后来就有一个反高潮或是意想不到的事情，而且他这个处理也让我对这些人更了解更多了一点，所以我真的看得很开心，然后谢谢。 谢谢。谢谢观众的分享。好，那刚刚是不是这边还有一位观众提问？帮我说一下，再继续说一下。对。等一下我们的麦克风。我想问一下，放富尔的这个角色的原因是什么？谢谢。 우선은 그 넷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 게임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여자인 척 활동을 하면 거기에 남초 집단이다 보니까 훨씬 도움을 많이 받고 뭐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导演在构思的时候发现有一个叫做 Nekama， 就是有一种网娘，类似这样子，在游戏世界里面会使用的名字。这个人是因为他们就是男性，但是假装女性，因为在那个游戏世界男性比较多，所以他可以利用这个身份去赚比较多钱，然后获取利益。所以当导演知道这个角色的时候，就觉得要放进电影里面。好，还有观众，中间那位。 导演您好，我很好奇的是，在电影前面开头的部分有出现一些昆虫的一些镜头，想请问这样设计的安排的用意是什么？另外，就是我本身有点昆虫恐惧症，所以很好奇导演这样设计的用意是为什么？谢谢。 영화의 한국 제목이 충충충인데요. 이 충충충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뜻으로 한국에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그 벌레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벌레충이라는 거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를 무슨 충 하면서 이렇게 약간은 혐오적인 뉘앙스로 부르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충 그리고 그런 오프닝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충 같은 경우엔 찌르다 충이고 그 찌르다는 의미 자체가 약간 이 영화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들이 충동, 충돌,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충충충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这个会回归到他的电影的题目“冲冲冲”，韩文的“冲冲冲”，另外一个汉字有对照的很多的文字里面也有“重重重”的意思，所以而且在网络上，基本上韩国有一个流行是会让例如说有厌恶的说法，就是说什么什么虫什么什么虫，有这种说法，所以这是其中一个。第二个是因为“冲冲冲”又有一个冲突、冲动、冲击这样子的意思，所以才会做这样的安排。 我想延伸就是问刚刚导演提到的这3个篇章，那他在写的这个过程之中，是这个3个结构本来就已经设定好了，还是说是整个剧的完成之后才分出来这三个不同的一个关于冲的不同的意思？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단계에서 그 세 가지 챕터 구성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在修正剧本的阶段就已经分好这3个章节了。好，还有观众有提问的这边。 我可以提一下，谢谢。大家你好，就是想请教，就是最后那个在教室那个画面蛮冲击的，然后就大家好像都是反应是就是拍摄，然后也不会出手，就是可能帮忙，然后讲问说这个在对这一场的想法。那另外就是青少年为主的电影，那但是在校园里面，那好像就是大人比较没有作用的。 该怎么说呢？就好像在校园内，但是没有就是可能师长或大人的就是介入或者什么起作用的那个状态，对，想请教一下。 우선은 한 클라이막스 이후부터는 거의 CCTV 화면이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물로 되게 많은 것들을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그 한국에서도 이제 실제 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대중들이 그걸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영화 초반부에는 마치 이게 극이다, 가짜다라고 하면서 보게 되지만 후에는 이게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좀 더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끔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第一个是你会看到最后的到精彩高潮的部分的时候，大部分的画面是用监视器或者是手机拍摄的。 其实，因为韩国的大部分的犯罪案件也都是透过手机或监视器画面上传到平台，大众是这样子观看。那导演的用意是因为一开头感觉这是一个虚构的故事，但是在最后透过监视器或者是手机的画面，让大家去看到这可能是一个真实的案件，用这样子的安排。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선 지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나이 든 세대 사이의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 공교육만 살펴보더라도 어릴 때 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폭력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근데 지금은 그런 체벌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진 상태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컨트롤이 안 된다. 아이들이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세대 갈등이 좀 극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이 계속 반발짝씩 뒤로 모든 사안에서 도망치는 느낌, 물러서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어른이라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基本上，韩国现在社会有一个极其两极的现象，就是年轻人跟成年人，那2个人是非常隔阂是非常深的，而且现在因为像导演小时候其实是打骂管教的。 但是现在都不打不骂嘛，都不可以，然后就会觉得隔阂越来越深，然后就是大人有一点像是对着青少年往后退一步的感觉。但是导演就觉得我们可能不可以这样子，应该再靠近一步，直视面对这件事情，所以才拍了这样子的电影。好，那边观众举手举认可。等一下我的麦克风。我想问一下那个。 剧里面有一个东西我不懂，就是那个蝴蝶药。那蝴蝶药到底是真的减肥药还是毒品？然后现在韩国是流行吃那个嘛，年轻人。나비약이 사실 다이어트 약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는 10대들이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고 거래를 통해서 어른들이 애들한테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那是减肥药，就是食欲抑制剂，但是青少年是不可以自己买的，所以都用二手交易，是大人卖给小孩的。那他看到这个现象，所以他想要特别再反映出来。
还有观众有问题的吗？中间这位，等一下我们的麦克风。想问一下，就是选角是怎么选？有用什么方式在选？ 배우님을 어떻게 캐스팅이요. 캐스팅. 네.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기 역할의 배우는 그 촬영 감독이 먼저 단편 영화 작업을 해봤던 친구를 소개받아가지고 오디션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총 한 4차까지 가장 길게 오디션을 진행을 해서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었고, 지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사가 있는 배우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미팅을 가지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매력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라 생각해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像勇气的话，其实是摄影师先跟他一起拍过短片，所以觉得他不错，而经过他推荐的总共经过了4次的就是甄选，然后才选定了他。然后智属是其实是已经有经纪公司的状态，然后做甄选之后，感觉他是一个非常有一个魅力，有一种独特魅力的演员，所以才跟他合作。 那我这边延伸问一个问题，就是其实我们看到这一部戏，它其实我自己觉得它需要一些很多调度、乐手持啊，或者是一些走位等等的。那在导演该跟演员沟通的时候，你们是有经过事前的排练，还是说有很多是当下在拍摄很多即兴的成分？ 사전에 그 콘티 작업은 해놨었고요. 컨티뉴이티 작업은 이제 글로 작업을 해놨었고, 촬영 감독님과 이제 현장에서 약간의 리허설을 통해서 디테일을 잡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基本上是前有做分镜图，然后文字上也有，然后当天就是在跟摄影师做一些彩排，然后完成的。好，还有观众还有想要提问的吗？ 我这边再追问一个问题，就是我们可以看到，就是听到，就是这部里面的就是配乐，其实非常的，比如说朋克，还有非常冲击。那当然就是想要问导演，就是关于这个音乐的，比如说制作上面，或者是这些旋律，你是怎么跟配乐沟通的？那这些音乐是不是有配合到你刚刚提的这个片中我们所看到的这个3个章节，它是不是有各自的主题？ 우선은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을 해주신 분은 리비게 씨라는 전자음악 뮤지션이고요. 그분이 제가 예전부터 그분의 오랜 팬이었었고, 그리고 이전에 단편 영화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편 영화 처음 이제 계획할 때부터도 그분과 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사실은 첫 편집본을 그분이 기존에 발매했던 음원들로 다 편집을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그걸 허락받고 나머지 빈 부분들을 채워서 좀 새로 작곡을 한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좀 섞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其实这个的配乐是叫做 Libby Gish 的一个韩国的电子音乐家，然后音乐人。那基本上他曾经过去，他是他的粉丝，以前也很喜欢。曾经他的短片就已经用了他的音乐，然后他制作这一部长片的时候就觉得，他的音乐一定也很适合，然后就使用了他现成的音乐，自己做了一点编辑，然后再跟音乐家做互动，音乐人做互动这样子。还有我们可以开放最后一个问题，还有观众有问题吗？ 可以把握机会。好，这边这位。那个导演想请问一下，就说因为最近看了一部那个 Netflix 的铁拳教育啊，那我发觉你会拍出这种片，因为从某些方面来讲，你这个电影在重映你当代女国家的一个当代的一个状况，那我会觉得我比较好奇说，好像是不是你们有一个法律对青少年保护比较？ 宽松14岁，我不想，因为我刚刚就是有点到这一点，那我就不太晓得。我说你会以这个题材，也许是当代社会确实有这个现象，所以才以这个故事来做个铺陈，来想要来表达你的意思。那我是觉得说，是不是目前的一个这个整个青少年教育的时候，这种情形啊，这种暴力行为其实很常发生。因为我有想过台湾几部电影青少年的话，可能是黑帮跟黑帮啊。 倒是没有校园这种状况的这照片，我没有想起来，就是比较好奇你这个被内化的动机，最深层的动机，谢谢。 우선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그 넷플릭스 프로그램 정도로 그렇게 좀 과도하게 폭력이 난무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좀 극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회적으로 그 공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게 문제다 느끼는 그런 공통적인 정서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도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 컨트롤이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자살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거든요. 14살 이하는 이제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른 세대들은 죄를 저지르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보호해주지 말라, 죄 지으면 다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참교육은 좀 더 그것에 찬성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아이들이고,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韩国确实有个法律是14岁以下的青少年犯罪的话不受法律制裁。那当然也有人就是希望可以保护孩子，但也有一派会觉得，就算是小孩他犯罪也要被处罚。而你看到的 Netflix 的铁拳教育比较是类似属于那一类的。只是铁拳教育是有一点夸张的剧中的戏剧，在韩国确实有一些学校暴力是严重的，状况是严重，但没有到那个程度。但有一些不同世代的，就是他刚刚讲的，就是长辈世代跟现在的年轻一代，基本上有一些不同的看法。所以其实大人也觉得孩子越来越难管教，所以老师自杀率也很多，越来越多。所以，但是他自己觉得孩子应该是要给第二次机会的，他是这样子的看法。好，谢谢导演的分享。那我们今天因为Q&A 听的时间有限，那我们的 Q&A 也必须告一段落。那我们是不是在掌声欢迎韩昌律导演？谢谢。那之后还会有导演还会出席